두 번째 사연은요. 우리가 이 돈은 가족도 가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그래서 함께할 사연입니다.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또 자식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바로 그 두 번째 사연이 이 이야기인데요. 그래서 함께할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. 자꾸만 돈 빌려달라는 시어머니 어쩌죠? 사연은 꽁트로 만나보시죠. 여러분,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 아세요? 요즘 제 통장 상황이 그렇습니다. 월급날만 되면 대출이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통에 생활비까지 부족해진 전 난생 처음 신용대출에도 손을 대야만 했습니다. 왜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썼냐고요? 제가 썼으면 억울하진 않죠. 이게 모두 다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믿어지시나요? 어머, 어머니,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? 아이고 어쩐 얘긴 너 보고 싶어서 왔지. 너 돈 좀 가지고 있니? 돈이, 아니, 얼마나예요? 아이고 뭐 얼마 안 해. 한 2천만 원. 아니 왜 행복동에 그 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 알지? 거기 세입자가 이번에 계약 만기라서 전세금을 이렇게 빼줘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네. 그래서 그냥 2천만 원만 좀 해줘라. 2천만 원. 응. 아이고 잠깐만 쓰고 내 금방 돌려줄게. 잠깐만 쓰고 돌려준다던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결혼 전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깨서 빌려드렸습니다. 그때는 미처 몰랐죠. 이게 시작일 줄. 어머니는 그 이후 사사건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. 문제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아니 왜 그래 자기야?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? 자기야 좀안 어울려. 죄송합니다.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? 아니 자기야, 근데 어머니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? 어? 아니 어떻게 나한테 4천만 원이나 빌려가시고 아니 또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시는 거야. 4천만 원이라고? 요즘에 반찬이 부실한 이유가 있구만. 아니 근데 자기도 엄마한테 돈을 빌려줬다고? 아니 뭐 그럼 자기도 빌려드렸어? 아이고.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돈을 요구하며 빌려갔는데요. 남편은 마이너스 통장에 신용대출, 캐피탈까지 모든 돈을 끌어모아 8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. 남편과 제 돈을 합치면 어머니가 빌려간 돈만 1억이 넘습니다.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? 저는 시어머니가 빌려간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? 어허. 아니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큰 돈을 빌려간 걸까? 자세히 좀 들어보죠. 네, 사연은 이렇게 됐습니다. 30대 A씨의 이야기인데요. A씨가 결혼한 지 2년 된 맞벌이 부부였어요. 근데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있고 이 A씨는 작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는 굉장히 인자하고 굉장히 사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후 180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. 이 결혼한 지 이 석 달 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일주일 뒤에 오피스텔 재계약이 있는데 돌려줄 보증금이 약간 부족하다라면서 2천만 원을 A씨에게 빌렸는데 요 사실은 남편이 몰랐어요. 근데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크고 작은 사업에 손을 대시고 근데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실패를 한 상태였고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조금씩 이렇게 하고 계신 정도였다고 해요. 부동산 과거에 큰 돈 벌었으니까 금방 돈을 갚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. 그렇죠. 근데 실제는 이 A씨의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를 빌려 가셨어요. 근데 한 달 뒤에 다 갚았습니다. 네. 신용이 괜찮았죠. 근데 이게 시작이었던 거예요. 그 뒤로 A씨를 찾아와서 이번엔 오피스텔 서류를 내밀면서 야, 내가 이 오피스텔 나중에 다 넣어줄 거다. 그러니까. 하면서 세입자 보증금 5천만 원만 좀 네가 좀 지급해달라.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. 이래저래 해서 시어머니께서 이 요구를 계속해 가며 A씨에게 빌려간 돈만 4천만 원이 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남편 역시 시어머니에게 돈을 드리느라고 어떡해. 마이너스 통장, 신용대출, 캐피탈까지 돈을 막 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8천만 원을 드렸던 겁니다. A씨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에게 지쳐서
내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. 또 이혼을 해야 된다면 이 시어머니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건가라는 걱정에 빠지게 된 겁니다.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 보면 자식한테 피해가 갈까 봐 이게 또는 민망해서 자식한테 돈 얘기 잘 안 하거든요. 그렇죠. 돈이 필요해도. 근데 이게 조금 희한한 부분인데 이런 사례가 상담에도 좀 있습니까? 상담에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. 아, 그래요? 이게 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결혼한 이후에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한 결혼 8년 차쯤 됐을 때부터 계속 아가 50만 원만, 100만 원만, 300만 원만, 500만 원만, 1000만 원만 나중에 보니까 이때 한참 어머니께서 주식 붐일 때였는데 주식을 시작해서 요것만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며느리한테 1억 2천을 빌려간 겁니다. 너무 많이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전에는 갚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각서도 쓰셨대요. 이 집 나중에 다 넣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 집을 나중에 그 잡혀가지고 대출도 받으시고 심지어는 2차 금융권까지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. 이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면서 이 집이 이 부부 싸움으로 이어졌고 정말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심각해졌었는데 결국은 시어머니하고는 사실상 거의 손절을 하게 됐고요. 돈은 사실 받지 못한 사연이었습니다. 네.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 지금 1억이 넘거든요. 맞아요. 앞서 뭐 이혼을 고민했다고도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? 일단은 1억이 넘는 돈을 시어머니가 요구했다라는 게 이분한테 막 괴롭힘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인정이 되면은 뭐 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빌려줬다. 네. 그리고 뭐 이제 갚을 거니까 라고 하면은 또 이게 법정 이혼 사유가 곧바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. 네.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여성분은 너무 힘드시잖아요. 이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, 이제 시어머니 때문에. 맞아. 그래서 이 남편분한테 만약에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칩시다. 네. 아, 나 당신 어머니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했는데 이 남편분이 그냥 전혀 막 모래사로 일관해요. 만약에 이 일을 본인 엄마랑 같이 이게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쪽만 참고 한쪽만 인내하라는 약간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 회복할 수 없는 사유? 예, 라고 보아서 제가 볼 때는 이혼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. 그러면 이혼은 이혼이고 받을 돈은 받을 돈이잖아요. 시어머니, 전 시어머니에게 이 돈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? 아, 이게 참 답답합니다. 못 받는 거 이게 아니에요? 어려울 수 있어요.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면 이기겠죠. 네. 돈을 빌려준 부분이 명확하잖아요. 그런데 받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사실 돈 며느리에게 빌릴 정도면 며느리에게만 빌린 것이 아닙니다. 여기저기 이미 빌리다가 며느리에게까지 손을 벌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앞서 우리가 계약서 쓰기 어렵다는 얘기했잖아요. 네. 마찬가지예요. 계약서 안 시어머님이 쓰죠. 돈을 빌려가는데 어머님 차용증 쓰시죠.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.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문자 메시지나 대화 내용 맞아요. 같은 부분에 뭐 얼마를 언제까지 쓰시겠다고 한 부분 이런 부분이 남아 있으면 사실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. 좀 더 간편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지급 명령 해서 별도로 변론 같은 건 거치지 않고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안 된다면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뭐 대여금 청구 소송 이런 민사 소송 제기해야 되는데 사실 이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고려하면 쉽지는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럼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 재산 분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? 빚 같은 것도 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닐까요? 맞아요. 일단 시어머니한테 조금 받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받는 남편한테. 방법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실제로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사건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. 조금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똑같았어요. 그 시어머니랑 이 갈등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증거 같은 게 없는 거예요. 그래도 이거 어떡할까요, 변호사님?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. 지금부터라도 만들면 됩니다. 지금씩. 아무렇지도 않게 시어머니한테 전화하세요. 그래서 어머님 뭐 잘 계셨어요?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자연스러운 대화하시다가 근데 그때 제가 얼마 정도 이렇게 융통해 드렸잖아요. 이런 거를 사후에라도 조금 증거로 만들어 두셔가지고 네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혼 단계에서 이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남편과 이제 그 재산을 나누는 것이
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거는 내 적극 재산이야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나는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을 채권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당신 가져가, 양도해라고 해서 돈을 남편한테 그 받는 방법도 있고, 그 마지막으로 그 시어머니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이 줄었다. 그래서 당신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여도가 더 낮고 내가 더 높다라고 해서 재산 분할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구제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돈 얘기하면 서로 거북해져요. 그러니까. 그런데다가 또 정확히 한다고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소 가가지고 공증받고 그것도 돈 들거든요. 그거 야박해져. 그럼 이 친구와 관계가 이상해지니까 그렇죠.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말아요. 하는 게 좋은데. 맞아요. 그죠? 네, 오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